안녕하십니까. 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천간의 일간과의 합 공부를 전 시간에 일간이 갑을목, 병정마까지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무기토 일간의 경우입니다. 어, 어, 토 일간이 이 화목이 용신인 경우와 수금이 용신인 경우, 그리고 화토가 용신과 희신인 경우를 각각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무토와 기토는 토와 금이 이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해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해자, 축월이나 인월을 포함한 진, 신, 유, 술월의 무토는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화목이 중화용신이다는 것은 바로 수금이 기신과 구신이고 토가 한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신인 무토가 힘의 우위에 있어서 기신이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개수의 일방적인 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무토는 용신도 아니고 희신도 아니고 한신입니다. 그러나 일간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이 무토는 개수와 합을 해서 화, 즉 나를 생해주는 화가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수 입장에서는 무토와 합을 해서 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성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지고자 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무토와의 합작을 통해서 재성을 얻고자 할 것이고, 무토는 개수와 합작을 통해서 나를 생해주는 인성의 기운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게합의 암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수와 금의 기운이 사주 안에서 다른 오행을 지배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토를 생해주는 화, 또 화를 생해주는 목, 즉 중화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천간과 지지에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다면 무게합이 크게 흉한 해석의 여지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수금의 기운이 사주 전반을 지배하고 있고 용신에 해당되는 화목의 기운이 미미하다면 이 사주는 개수에 의해서 무토가 일방적으로 합거당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남자라면은 개수인 정제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개수에 의해서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토는 개수와 합을 해서 뭔가 화의 기운이 나를 생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끌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수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정제라는 또는 편제라는 재성의 목표를 위해서 무토와의 합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흉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행끼리 이런 의도로 합을 한다는 것은 그 육친에 해당되는 사람끼리 합을 할 때 그런 암시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금이 용신과 희신입니다. 사오미월의 무토라면은 당연히 수금이 용신과 희신입니다. 그래서 4월의 무토가 상당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주의 중화를 돕는 수금보다는 기구신에 해당되는 화토가 훨씬 더 힘의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주도적으로 개수와 합을 해서 화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자인 경우에 내가 처와 합을 해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화생토의 마음으로 합을 합니다. 그러나
계수는 무토와 합을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수극화, 재성이 있기 때문에 계수는 계수 나름대로 무토와의 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주가 금수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그들 뿌리인 해자축 진신유가 유금이 사주에 어느 정도로 의미 있게 존재해서 수금과 화토의 기운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은 무게합의 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게합 화가 되거나 또는 무게화토 기운으로 인해서 균형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일방적으로 강한 기구신에 의해서 합거당하는 것은 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합이 이런 식으로 기구신이 희용신을 합하고 있을 때는 합을 당하는 이 글자의 응원군이 많이 있어 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무게합화가 되어버립니다. 계수는 큰 오행작용을 하지 못하고 무게합으로 인해서 화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토가 용신과 희신인 경우에는 묘월의 무토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화토가 용신과 희신이 되고 수목이 기신과 구신이 되고 금이 한신이 됩니다. 이때 역시 무게합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토 희신은 계수와 합을 해서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계수와의 합을 받아들이고, 계수 역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토와의 합을 통해서 그것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똑같이 이 화의 기운이 이 수나 목의 기운에 비해서 훨씬 더 미약하다면은 무게합의 묘미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묘월의 무토 사주에서 화토가 희용신이고 수는 기신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광지절의 수는 수생목해서 그 기운이 다 빨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최에서 용으로 전환되어서 희용신과 기구신이 도출되고 난 데는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어떻든 용신과 희신에 비해서 오행의 작용력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는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기구신으로서의 감성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토일간을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축 인호를 포함해서 진신유술월에는 기토가 화목을 중화용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목은 희신에 해당됩니다. 또 이 토는 한신에 해당됩니다. 내 자신인 일간 기토인 한신이 희신과 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설명 중에 하나가 용신과 희신은 사주의 중화작용을 돕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타 오행을 극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이 오행을 한신 오행이 합을 해서 붙들고 있으면은 이 기토는 사주의 중화작용을 하기에 불편함을 겪습니다. 한신이 뒤에서 목덜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오행작용에 있어서 희신의 작용을 거추장스럽게 한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반드시 이 갑기합을 해서 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토는 내 마음 같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갑목과 합을 하고, 또 갑목은
자기가 지향하는 식신 다음에 재성이 바로 토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에 따른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토와 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합이 그런 암시로 합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흉의 결과는 합을 당하는 글자가 합을 하는 글자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때 그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합을 하는 글자인 기구신의 오행이 일방적으로 이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합을 해버리면은 이른바 합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사주의 균형은 깨어지게 돼 있고 중화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합거된다는 것은 언제나 불편한 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사오미월의 기토가 이번에는 수금이 용신과 희신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합을 하고 있는 간목이 바로 한신입니다. 이때 사오미월의 기토는 이미 힘을 얻는 기신에 해당됩니다. 기신인 기토가 일방적으로 간목과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한신은 기토가 간목과 합을 한다는 것은 흉하지도 않고 길하지도 않다는 정도로 표현이 일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간목이 용신도 아니고 희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만약에 여름에 간목이 한신이기는 하나 물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사주의 중화를 돕거나 하는 작용이 일어난다면은 이때는 흉으로 볼 것이냐 길로 볼 것이냐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수가 있다면은 이 용신인 수는 사주의 중화를 지향을 해야 되는데, 한신 쪽으로 수생목 해서 그 기운이 빠져나가 버린다면은 여름에 기토를 식혀줘야 할 물이 중화 작용을 하지 못하고 한신 쪽으로 엉뚱한 대로 힘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름에 간목이 물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간목 자체는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은 일간인 기토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월의 기토는 주도적으로 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토는 간목과 합을 하면 내 마음 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을 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오행작용은 일어날 것입니다. 또 간목 역시 기토와 합을 해서 본인이 간목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재성을 지향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경우는 이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대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신과 합을 한다면은 한신과 합을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토는 만약에 여자 사주라고 가정했을 때 간목과 합을 했을 때 이 간목인 남편이 내 마음같이 해주기를 바라겠고, 또 간목은 기토와 합을 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재성을 지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5월의 기토가 훨씬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간목을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끌어당길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신은 온전히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간목 입장에서는 본인의 욕심이 재성에 있기 때문에 기토가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들어주고 싶기는 하나 사주 전체 안에서 본다면은 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작용을 주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해 보시길 바랍니다.